뭐 지난주까지 여러 번 수차례 제가 분명히 확실히 말씀을 드렸죠. 네. 뭐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증권방송 전문가들 보시면 맨날 뭐 저는 분명히 확실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하길래 네.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제가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반도체가 좋아진 건 아니고 뭐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후공정단 그다음에 관련된 DDR5 관련된 또는 패키지 기판 쪽으로 좀 슬림화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네. 몇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좀 이제 뎁스 있게 또다시 말씀드렸죠. 일부 그 현대차증권의 노은창 연구원이나 그다음에 그 하이투자증권의 뭐 이렇게 그 송연구원님 네.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트렌드 폴스나 그다음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내용들이 한국의 정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도체가 앞으로 갈 것인지 근데 추세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 좋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주도업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뭐 그런 말씀들은 이미 이제 기억을 하실 거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에 11월 달 수출 지표를 놓고 반도체 관련된 그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반도체 수출 관련된 지표를 보면 역시나 피크아웃이 전혀 아니라는 걸 보여줬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11월 한국 반도체 수출이 120.4억 달러로서 한 14.2조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동수치가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웃돌면서 굉장히 호조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그 가격이,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당히 무색하게 만드는 지표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믿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 호조의 원인은 결국 모바일 시장에 있습니다. 수요 강세가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황이 탄탄하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뭐 프로세서라든지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증폭기, 스마트 카드용 칩을 포함해서 시스템 반도체 수출로 합산 발표되는데 11월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플러스 31.1%나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제 품목별 수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MCP입니다. MCP.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을 대표하는 건데 이게 멀티칩 패키지라는 거예요. MCP란 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출 품목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난하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MCP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중 내내 한 20에서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품목 중에 굉장히 큰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MCP 같은 경우는 중국 브랜드 업체들, 스마트폰 브랜드, 오포, 비보, 화웨이, 샤오미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대부분 탑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스마트폰 관련된 업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 무역분쟁 시장 당시에 한국 반도체 수출 품목 중에서 그 MCP가 2018년 5월부터 역상장하면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유난히 부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역기조 효과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반도체가 좀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MCP 수출도 지난 10월에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10월 같은 경우는 19.8% 증가하면서 이제 나쁘진 않았지만 다소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사실은 뭐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 그리고 메디텍 같은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시기에 중국 모바일 수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스마트폰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디램이나 가격, 그러니까 서버 디램이나 이런 쪽도 가격이 별로 제가 안 빠졌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서 계약 가격들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아주 놀랍게도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어닝 EPS 조정이 하향 추세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매월 이제 반도체 수출 지표를 관찰하면 과거의 핵심 지표로 저희가 본 것이 가격이죠. 뭐 디램 현물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디램 현물 가격이 실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은 결국은 이익 지표 단에서 굉장히 구조 조정을 많이 하고 굉장히 수익성 위주로 굉장히 잡아져 있다. 구조가 이미 그렇게 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발발 이후에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드는데
스마트폰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품 가격, P라든지 그다음에 출하량, 판매량, Q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펀더멘탈 지표로서 11월의 수출 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표가 발표됐고 여기에 따라 시장은 반응을 하고 반도체 섹터로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퀄컴의 4나노 신형 AP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전량 생산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오늘 장중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 제가 언급드린 종목 꼭 보셔야 돼요. 네.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그다음에 JT 이런 종목들이 퀄컴 4나노 AP 양산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전량 생산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수혜주로서 거론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이 유럽에 950억 달러 규모의 4나노 파운드리 투자가 곧 발표가 될 거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삼성이 발표한 그 미국 쪽에 발표한 그 투자금보다 몇 배 많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우리가 인텔에 지금 이제 납품을 하는 인텔과 관련이 있고 실제 인텔에 납품을 하는 히스토리가 있고 인텔에 납품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을 좀 뽑아보자면 월덱스라든지 그다음에 원익QNC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그다음에 코미코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종목들이 거의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 이제 그 종목들이 다 스토리가 다르죠. 그래서 왜 올라가는지 스토리가 다른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뭐 어떤 종목이든 조금 어느 정도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최근에 강했던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8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뭐 6만 7천 원대 정도에서 브레이킹이 걸려 있지만 오늘 상당히 또 못 올랐습니다. 플러스는 나긴 났지만 오늘 상승폭에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 왜냐하면 퀄컴이나 인텔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근데 이제 이 DB하이텍 같은 거 보자면 지금 3분기가 이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분기 영업이익을 냈는데 4분기가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4분기에는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TSMC나 지금 그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가격을 올리는데 4분기부터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한 10에서 15%는 올릴 거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구간이어서 4분기가 아마 사상 최대 찍었던 3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을 거고 내년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 어떤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영업이익단이 한 5,100억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5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3조? 너무 싸죠. 그래서 DB하이텍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리바운드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쉼이 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의 조정세는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 반도체, 뭐 차량,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간다면 제가 메타버스도 결국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뭔가 보시려면은 카메라 보셔라. LG노트 보세요. 그 대용주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해성 DS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널려 있기 때문에 IT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조정을 좀 받았거나 아니면 주도주로서 다시 나서거나 하는 것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나 뭐 NFT가 연관된 종목들 급등 때 못 따라가고 수익을 못 내고 아쉽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주가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이제 미확인된 글들이 오늘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TSMC가 이게 인텔 물량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TSMC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대만 업체들, 그러니까 자국 내 대만 업체들에게 야, 제발 우리 이제 물량 너무 많아갖고 니네 거 못 받으니까 야, 삼성전자로 좀 가라 이랬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텔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텔이 우리 걸 빨리 해달라. 우리 거 물량을 빨리 해야 되니까, 야, TSMC, 야, 우리 거 빨리 해주고, 우리 거 먼저 해줘. 이러면서 막 선제적으로 돈을 막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급까지 할 테니까 우리 걸 줘라 하니까 인텔 물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TSMC가 그 물량을 받으면서, 자국 내 대만 업체들 포함해서 다른, 탑티어가 아닌 다른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있겠죠. 물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게 거꾸로, 야, 우리 못 받으니까 삼성전자 가보세요. 이랬다고 오늘 미확인 글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낙수 효과가 또 삼성전자에 있을 수 있잖아요. 빅메모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퀄컴의 4나노 신형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TSMC가 못 받아서 일부 업체들이 삼성으로 넘어오는 파운드리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말씀드린 AMD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삼성이 아마 할 것 같은
같다 이야기 또 들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상당히 비메모리 쪽에 어떤 부분들이 새로운 신규 계약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오더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 올라오고 이익단이 올라오면 멀티플을 굉장히 올려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부분에 올라갈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물론 실적도 그러하지만 파운드리 쪽의 영업이익단이 완전히 좋아진다면 결국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멀티플을 올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당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좋은 어떤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에서 좋아지는 그림인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평균 PBR,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1.5배, SK 하이닉스는 1.3배 정도까지 언저리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급등한다 보기에는 살짝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한 번 정도 반락을 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럴 정도의, 그러니까 따라잡기보다는 조금은 조정 시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1분기가 저점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1분기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도체가 똑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램 가격 그 가격 추이하고 반도체 주가의 가격 추이를 똑같이 그래프를 겹쳐보면 똑같은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하고 분기 실적 흐름하고 반도체 주가하고 똑같이 해보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동행하냐 보면 첫 번째로는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율 그거와 동행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PMI 지수 그런 것들 그리고 제조업 지수하고 또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크레딧 임펄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GDP 대비 개인들의 신용의 어떤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가 거의 바닥거리고 왔는데 이게 돌아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주가가 똑같이 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리가 캐펙스를 좀 줄이겠다. 캐펙스를 줄이겠다는 발언을 1분기 이제 디램 가격이 빠지면서 실적 발표할 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1월 뭐 하순이나 중순 이후에 캐펙스를 좀 천천히 줄이거나 좀 이렇게 캐펙스 늘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건 굉장한 트리거입니다. 주가의 트리거. 세 번째로는 그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서버 디램이나 이런 것들 대규모로 가져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아마존을 포함한 회사들이겠죠. 그런 회사들이 재고 수준이 10주에서 12주 정도인데 이게 뭐 7주나 8주로 좀 줄었다는 시장에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굉장히 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반도체 섹터를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부장은 좀 다른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단에서 굉장히 많은 별들이 아까 뭐 퀄컴, 인텔 이런 것들 또 삼성전자 비메모를 어떻게 한다, 투자한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장비주들이나 소재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 중에 결국 IT 섹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합리적 가격의 성장 섹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성장 섹터가 있었죠. 메타버스나 NFT죠. 그러니까 그런 섹터를 하지 못한다는 뭐 개인들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성장 섹터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게 이제 결국 IT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